저희가 지금 한 달 만인가요? 한 달 정도 네. 됐네, 그죠? 그러니까 영상 올린 거 보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. 한 달 안에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?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사실은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관심은 많고 이런 업체를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왜 지금 올렸냐 그런 사람도 많고 다른 데 계약했다가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. 아, 그래요? 실제로. 그래서 제가 뭐 그 결혼 비용에서 계약금 빼주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은 딴 데 하는데 상담은 내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딴 데 진행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뭐 내가 꼭 결혼 안 시켜더라도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죠. 라오스는 몇 살 정도 되면 노처녀라 그러나요?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 27, 8 이 정도를 난 노처녀라고 보거든요. 제일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죠. 결혼하기 한국 남자들하고. 그렇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에 간 13년 전에는 22, 3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. 왜냐하면 법적으로 만 16세가 되면 이제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이입니다. 그러면 보통 17, 18세 때부터 결혼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22살, 3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면 남자들이 사귀다가 다시 어린 여자한테 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점점 밀리니까 24, 5 때도 노처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한 27, 8 되면 사회 경험도 있고 또 돈도 벌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또 라오스 남자 만나서 몇 번 실연도 당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남자 근 20살 가까이 차이 나도 40대 중반 정도 남자하고 만나면 철이 들은 거죠 사실은. 그래서 한국에 오는 기회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와서도 잘 살고 그래서 제일 좋은 나이대가 나는 20대 후반이라고 보는 거죠. 라오스 기준으로는 노처녀겠네요. 그렇죠. 근데 한국 사람이 왔을 때 보면 30대 초반 같은 느낌이에요. 왜냐하면 자외선이 강하고 날씨가 덥고 피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빨리 늙어 보이잖아요.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밭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지만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하면 얼굴도 많이 하얘지고 하니까 또 좋아지죠. 그럼 라오스에 노처녀가 많은가요? 라오스에 노처녀가 많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.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. 대부분 동남아들이 조언을 하잖아요. 빨리 결혼을 하고 또 여러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전쟁도 많고 또 삶이 힘드니까 빨리 결혼을 하는데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결혼이 늦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이 나라에 약간 신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그 노처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이 노처녀들이 자기 나라에서 봤을 때는 뭐 나이 시집도 못 간 노처녀지만 우리나라 신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.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베트남만 가더라도 그 나이 되면 다 애기 다 있고 논다. 애기가 한둘이 딸리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애기 한둘 가진 신부와 결혼해서 이 신부하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애기에 대한 부담을 신랑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은 신부가 있다는 게 우선 좋은 거죠. 그래서 노처녀가 저는 좋은 거죠, 저는. 그리고 또 와서 사는 것도 잘 살고 거의 뭐 조그마한 문제는 자기들끼리 다 해결하잖아요. 근데 어린 친구들은 오면 뭐 이러쿵저러쿵 다 회사에 알려가지고 회사에서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 노처녀들은 웬만한 거는 자기가 신랑들한테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뭐 또 잘해보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잘 이끌어 나가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. 그럼 왜 라오스에 네. 노처녀가 많다라고? 뭐 저번에 다른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언급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. 지금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쪽에는 그래도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라오스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 거의 농업에 한중돼 있고 그러면 농업에서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로 관료들,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남자들은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사회적인 문화나 뭐 이런 관습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고 그러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또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, 신부한테. 뭐 최소한 5천 불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2, 3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. 그걸 모아있는 남자들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또 결국에 가난하다는 거잖아요, 남자들이. 그러고 돈 있는 남자들은 이제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또 뭐 그 외에도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머리 깎고 스님이 된다든지 또 남자가 여자화 되는 거 라오스 말로는 까떼이라고 하거든요.
목의 중심 사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화장하고 치마 입고 가시고 막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죠. 뭐 그런 것들. 그다음에 또 미혼모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라오스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엄마들도 많단 말이죠. 차라리 라오스 할 바에는 태국 가라. 태국 남자 만나라. 근데 태국도 그 문화는 비슷해요, 우리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놓치고 25 넘어가면 점점점 힘들어지잖아요. 30 넘어가면 이제 거의 혼자 살아야 될 분위기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처녀들이 있는 거죠. 우리나라 오면 노처녀가 아닌데. 그렇죠. 한국에 오면 요즘 40은 넘어야. 근데 40 넘어도 노처녀라 그러면 화내더라고.